시장에서 국방비가 연간 1,000조 정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이 뭐 3%만 가져오더라도 30조입니다. 전체 캐파를 봤을 때 수출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수출주로 자리를 잡은 게 전 2023년도 4년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출 물량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네, 이민수의 경제토크 SK증권 이재규 차장님과 방산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참 조방원이 대단한 그죠? 네.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는 다들 뭐 황무너진 섹터가 아니다, 실적이 된다, 그죠? 방산도 다시 보자 반짝반짝 합니다. 그럴 이유나 배경이 있는지 방산을 다시 봐야 된다는 쪽에 동의하시는지? 네,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스피 200에 코스피 200 중소형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대형주들은 상반기 때 엄청 좋았고 코스피를 이끌어 갔는데 그 아랫단에 있었던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6월달, 7월달까지만 해도 조방원이라고 했었던 쪽에서 주가의 낙폭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성장 밸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는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중에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수주 잔고가 많이 채워져 있다라는 부분이 매력적인데 네. 우리가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방산 뭐 5개 기업, 4개 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업들이 사실 저평가되어 있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뭐 미국의 기업이라든지 유럽 기업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당시에 이제 저평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말이 됐을 때 3분기와 4분기가 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올라오는 속도가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빠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3분기와 4분기가 됐을 때는 상대적 저평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ROE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그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봤잖아요. 전쟁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동 국가들과 이제 논의를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데 전쟁이 나면서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2분기와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주가 예를 들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 왜냐면 뭐 네. 그 사우디인가요? 그쪽도 뭐 전차 얘기도 있었고 미사일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많았는데 오히려 전쟁 때문에 부각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수준은 좀 단절이 됐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물량들이 예. 이연이 되는 거죠.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이연이 되면서 3분기와 4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국방비 자체가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8.8% 정도 올라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항상 이제 방산주 좋았을 때 뭐 GDP 나토 국가들이 GDP 대비 3%까지 올려야 된다, 뭐 4% 네, 이야기도 그렇죠. 나오고 그랬는데 이 나토 국가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국방비가 연간 1,000조 정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이 뭐 3%만 가져오더라도 30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력적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됐었던 게 결국엔 납기를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이번에 실전에서 우리나라 뭐 LIG DNA가 만들었었던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좋은 실전에서의 능력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계속해서 이제 수주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각 회사마다 좀 달라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LIG DNA도 그렇고 한화 시스템도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방산주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기업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북한에서 미사일 시험한다라고 하면 갑자기 주가가 올라갔다 밀리고 오랜만에 듣네 빅텍. 예, 듣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요게 좀 이전 자료인데 잠깐 네네. 보시면 2022년도, 2020년도, 2022년도, 2023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요 방산 5개사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체 캐파를 봤을 때 수출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수출주로 자리를 잡은 게 전 2023년도, 4년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출 물량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뭐 8대 강국에 들어간다, 네. 5대 강국에 들어간다는 K2전차, K9, 예. 뭐 자주포 이런 거 이제 유럽이 팔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 밸류는 많이 남아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이 좋냐 아니냐 살 거냐 아닐 것이냐 물론 ETF를 선택할 수 있지만
기업으로 본다면 결국은 기업을 봐야 되는데 다행히 방산 기업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죠? 네. 몇 개로 이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특성들을 보면 되는데 일단 한화그룹이 어쨌든 뭐 한국의 록히드 마틴을 꿈꾸며 예. 그죠?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있죠. 아까 이제 5사 가운데 하나 시스템을 넣으셨고 시스템을 넣고 그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오션 있고 한국 항공우주를 이제 가지고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그죠? 네.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요. 예, 그렇게 보면 하나그룹을 방산으로 봤을 때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 포인트, 또 어떤 기업이 핵심입니까? 저는 일단 뭐 하나 그룹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때는 네. 항상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앞장서서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뭐 주가의 상승분이라든지 앞으로의 변동성을 고려해 보면 저는 한화 시스템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육해공 쪽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받아간다면 모든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룹사 내를 통한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얘도 듭니다. 근데 변동성 커요. 하나 예, 시스템. 큽니다. 그죠? 약간 수급을 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올라갈 때 막 느닷없이 20% 올랐다 그죠? 네. 빠질 때 쭉 빠지고 좀 까다로운 종목이야. 예. 근데 이제 한화 시스템을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네. 눈여겨보고 있고 사실 아까 전에도 제가 이제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는 네. 조선주들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오션도 하나오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방산과 조선이 엮여 있는 부분들을 네.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게 하나오션이라고 또 생각이 실적 되기 베이스로 때문에 봤을 때 하나오션도 괜찮다. 예. 그죠? 하나오션도 괜찮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괜찮고 하나그룹이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아가지고 맞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한화그룹 ETF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룹 ETF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그룹이 뭐 지금은 다 이런 기업이니까 또 뭐 예를 들면 갤러리아 이런 거 들어가 있나 모르겠지만 그죠? 뭐 하나그룹이 이제 중심에 있고 어쨌든 메인은 늘 얘기하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그죠? 예. 스페이스가 다양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K9 전차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분야가 굉장히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많더라고요. 다 하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좋습니다. 뭐 네. 무기도 우리가 LIJ DNA 같은 경우는 공대공이라든지 네. 이제 뭐 미사일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천무 같은 네, 것들이 네. 있고 그리고 이제 K2 같은 경우는 현대 로템을 통해 가지고 전차 쪽에 대한 메리트. 네. 근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가만 찾아보시면 우주 산업 쪽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스페이스X 변동성 한번 나오면서 우리나라 방산주들도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 그룹주들이 방산 쪽에서 저는 대장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현대 로템하고 LIG DNA죠. 이 두 가지 얘기만 좀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지만 고민이 좀 있는 섹터라. 현대 로템 좋은데 왜 못 가? 그 전동 차량 있잖아요, 여기 그죠? 네. 그게 껴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쪽도 수익 잘한다니까 뭐 이런 거. LIG 디펜스 뭐 무기 특별히 미사일의 시대잖아요, 그죠? 네. 왜 못 가는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만들려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로템과 LIG 디펜스는 어떻게 보시죠? 일단 로템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을 보면 가장 안 좋습니다. 네. LIG DNA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화그룹주들보다도 주가 흐름이 좋아요. 이번에 네. 뭐 실전에서 성능이 굉장히 좋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 전쟁이 날 때 탄약을 많이 쓰고 무기를 많이 쓴 이후에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무기고를 계속해서 채우기 때문에 LIG DNA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철도 사업부, 레일 사업부가 있고 네. 디펜스 사업부가 네. 있는데 레일 사업부 때문에 밸류를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 덜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이 철도 쪽에 대한 모멘텀, 수주 모멘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시기차가 걸리더라도 현대 로템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글로벌 시장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실제로 전쟁이 끝나기 뭐 6개월 전부터 끝나고 6개월 후까지 혹은 1년 후까지 군비 증강이 더 공격적으로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방산주들의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들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요즘 뭐 그런 제가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서울대의 어떤 교수님께서 이문영 교수님께서 우아한 무슨 시대는 가고 야만의 시대가 왔다. 그렇죠. 제가 이게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네. 정직하지만 위선의 시대는 가고 네. 그리고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산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특구 오늘 SK증권 이재규 차장님과 방산 이야기까지 함께했습니다.
가끔 오셔야겠어요.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